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어제 국정감사에서 퇴장을 당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오늘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입니다. 문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자, 신영복 교수를 존경해서 김일성주의자다. 오늘 이 발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총살감, 이거 예전에 이제 과거에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던가요? 네, 그때 그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 2019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이틀째 지금 논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영복 씨, 돌아가신 신영복 씨가 어떤 분인지 뭐 본인이 잘 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사 신영복 씨가 무슨 뭐 김일성주의자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김일성주의자라는 논리적인 그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감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 근거로서 제시하신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은 22년인가요? 17년인가? 뭐 17년과 22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22년, 17년씩 징역형을 살았는데 그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기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것보다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자유지만 말씀하시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 2019년 자료를 오면서 들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봤더니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는 저분이 굉장히 강력한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우파로 전향을 하신 건데 본인이 2번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을 살았는데 그때 감옥을 살면서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과 무수히 만났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서로 북한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그 감방 안에서도 학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로 나와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체 사상을 뭐 신봉하거나 추종하는 사람들 혹은 그와 가깝던 사람들이고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격렬하게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돌아선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지금 발언의 중간이 없고요. 오늘 경총 방문에서 표현이 과격한 점은 사과를 했는데 나의 생각, 이거는 변함이 없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김종인 의원님 말씀하실 때 피식 웃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김종혁 위원께서도 이게 소위 말해서 쉴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목조목 논리적 비약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제가 논리적 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되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노동운동을 하신 거는 맞는데 이게 40년 전, 5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말 노동 전문가로서의 어떤 식견과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전문성에 대해서도 왜냐면 그때는 뭐 비정규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노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과격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노동 전문가로서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노사정의 과거에는 지금은 경사노위가 됐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중재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런 발언들을 설령 본인이 생각하시더라도 저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재와 타협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행으로 가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서 그냥 이렇게 가자라고 지금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지금 뭐 여야가 다 싸우고 있으니까 뭐 노사정의도 그냥 싸움으로 만들자 이렇게 뭐 생각하시지 않고서야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발언한 거를 다 아시는데 왜 이런 분을 안 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노위 위원장이 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적임자인가. 처음에도 이런 사실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뭐 제가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저분이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꾸지 않고 예. 그 직진형으로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경사노위라는 것들이 화합과 타협 이런 것들 중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간에 적어도 논리적인 비약을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져서 상당히 뭐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혀도 되냐 뭐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모욕죄 그리고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증죄는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좀 입장이 나왔어요? 예. 산별위원장 중에 예. 식사한 사람 없다라고 지금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끝까지 나는 만났다. 그래서 예. 그 앵커가 그리고 진행자가 그럼 누군지 좀 밝혀달라고 하니까 밝히면 탄압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그 저녁 말씀하셨거든요. 식사를 같이 하신 분이 예, 저녁 식사를 한 그 산별위원장이 누군지 밝혀지면은 뭐 민주당과 노동계겠죠. 이 사람들로부터 탄압을 받기 때문에 예. 나는 뭐 일종의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본인이 그러면은 노동계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거를 본인이 또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탄압을 받을 정도 이 사람하고 밥만 먹어도 탄압을 받을 일이라면은 그러니까 왜 밝히지 못하시는지 이거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까지는 저는 조금 오바라고 네. 봅니다. 오바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투명하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업무가 잘 될까요? 참 근데 걱정이네요. 그 부분은 예.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은 아마 거짓말 같은 거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할지언정 예, 거짓말은 안 한다. 자기 고집은 굉장히 예. 강하고 주장을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산별위원장이 아닌 다른 어떤 민주노총 그 관계자가 사실은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 예. 만났을 수도 있죠. 근데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 저희 취재원들 만날 때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곤란해요. 너 왜 저 사람 만났냐? 아니 사실은 옛날에 학교 선배기도 하고 뭐 지금이야 오른쪽에 계시지만 뭐 옛날에 나를 지도했던 내 멘토였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게 공개됐을 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기자들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거든요. 어떤 예. 경우도. 법정에 가서는 밝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서 저걸 가지고서 이건 저분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좀 과하다. 두 분 다 이제 이런 의견이신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 소신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여권 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국민의힘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지방을 다녀서 내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잘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부담은 좀 되죠. 네.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잘 노사정의가 잘 가동돼서 잘 움직이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되실 건데요.
글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통령이 사과해라. 뭐 당장 이렇게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그 대통령실이 얘기한 대로 그 김문수 위원장께서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네. 만약에 이것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또 그 부분대로 밝히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계속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사과는 하는데 생각엔 변함이 없다. 좀 뭐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인터뷰를 계속해도 이제 비슷한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데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부분이 있을까요? 리스크가 굉장히 될 텐데 대통령의 말실수를 이분이 더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많이 예. 분산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논란을 많이 앞으로 일으킬 것 같고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이념적 성향에 상관없이 막말을 너무 세게 하신 분들은 공직에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여야 뭐 진보 보수의 불문율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이 됩니다. 그럼 보수 진영 내에서 조금 더 진영을 위해서 센 말, 막말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정치가 더 혼탁해지고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이분을 앉히는 것 자체가 이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보수 진영의 조금 강경화, 우경화를 좀 이끌어서 지금도 가뜩이나 정치가 실종됐는데 앞으로는 예. 더 파행만 보는 게 되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원래 사과도 안 하시고 인사를 물으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김문수 위원장과 좀 대화를 해서 좀 어떤 부분은 당부라도 하셔서 이게 조금 파행이 덜 되게 조금 이렇게 좀 하는 어떤 당부 조치들이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당부 정도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막말을 정말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김준일 대표하고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누가 먼저 그럼 그런 걸 일을 시작했느냐라고 한다면 또 지금 현재 여권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의원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온갖 뭐 쥐박이, 닭근혜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그런 욕설과 저주, 비난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서로 네가 먼저 했지 내가 먼저 했지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네.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인데 우리는 아주 깨끗했어 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네. 않는다. 이런 얘기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경화 우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랜만에 이분 얘기 좀 해볼까요? 이은재 전 의원이요. 사퇴하세요. 겐세 이 발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인데 전문 건설 공제조합 여기 이사장 최종 후보로 이제 낙점됐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어요.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뭐 낙하산이에요. 완전 낙하산이죠. 왜냐하면은 건설 쪽 이제 국회에 계시면서 본인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예. 이를테면 뭐 국토부나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전공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분은 전혀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였고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을 해가지고 법사위, 예결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런 네. 데 가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항상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전문성 없는 인사, 뭐 이를테면 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든지 뭐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막 네. 공격하시잖아요. 그 공격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먹히려면은 이런 분들이 낙하산으로 가면 안 되죠. 그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이 얘기에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좀 정부가 연결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낙점됐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거 확정은 아닌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겠죠. 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